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삐맹갱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10월 달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뵈려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선생님 간단하게 어디 복지관 다니고 있는 누구라고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근처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7살 이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또 이번에도 답변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랑 그다음에 준비 과정, 그다음에 선생님의 경험 공유하는 식으로 좀 나눠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담당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간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 주로 맡고 있는 업무는 이제 복지관 사업 전체를 기획하고 외부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복지관을 알리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고 페이스북 같은 좀 웹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해서 복지관을 지역사회에 열심히 알리는 역할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직원 교육도 이제 외부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있고 이제 내부에서 신입 직원분들 들어오시면은 그런 관련 교육도 이제 저희 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습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이 어떻게 보면은 실습생들 교육하는 범죄에 들어가니까 그쵸. 네,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 실습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붙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꽤 다양한 일을 하고 있네요. 장애인 복지관 시설에도 활동보조 인력들이 얼마나 되고 좀 다양하게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동보조 인력 같은 경우는 일단 이용인의 숫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 기관에서 운용할 수 있는 숫자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 기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200분 정도 계십니다. 진짜 많아요. 이게 양성하는 기관도 따로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인력을 또 양성하는 거요? 맞아요. 근데 요거를 양성하는 그 기관과 그 절차는 저도 이게 관련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요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인력이 많을수록, 그런 이용인들이 많을수록 기관에서는 활동보조 인력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좀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나 봐요. 혹시 선생님도 특색 있는 사업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이번에 로봇을 드렸어요. 이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인분들의 재활과 기능 향상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이번에 그 팀에서 사업 이제 따와가지고 이제 로봇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봇 관련 재활 사업도 이제 저희가 조금 좀 적극적으로 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엄청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많더라고요. 장애인 복지관들이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로봇을 가지고 어떤 거를 하는 건가요? 인지 재활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기능 향상 전반적으로 이제 협응 능력 이런 거 좀 부족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향상시키는 로봇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습 담당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여서 실습은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실습이 그냥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면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격증, 1급 자격증, 2급 자격증이든 사회복지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관은 분명히 어려워요.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제 최대한 복지관 운영하면서 이제 실습도 같이 받으려고 해요. 저희 기관은 엄청 많아요. 요구하시는 것도 많고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 저희가 전부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기관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와중에 최대한 많은 분들께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실습을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많이 하시나요? 네, 저희 실습생 선생님들이 오시면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에 많이 저희가 배치를 해드려요. 이용인분들과 만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실습을 하신다고 사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험들 많이 쌓으실 수 있도록 저희 기관에서 특별히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렇습니다. 직접 서비스랑 간접 서비스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를 좀 예시로 들어주시면 구독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직접 서비스, 간접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이용인분들을 이제 대면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니면은 그런 직접 서비스를 위한 좀 이게 서포트 역할을 하는지 요 기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접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인분들께 성인 평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도시락 배달 사업이라든지 밥차 사업, 이렇게 노래교실이나 성인 이제 장애인분들 와서 실제로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직접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네네. 간접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맡고 있는 뭐 기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복지관 사업의 전체를 네. 운영을 책임지는 뭐 이런 서비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회계라든지, 네, 뭐 인사라든지, 뭐 급식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간접 서비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들어가기 전 추천할 만한 자격증이나 역량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사회복지사 1급 있으면 좋죠. 1급 있으면 좋고 그리고 1종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실운전이 가능하시다면 2종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네. 복지관이 네. 다 사업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뭐 도시락 배달 나가고 이제 이용인들 이제 차량 서비스 나가고 그렇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운전이 가능하시면 좋고 근데 자립지원 쪽 만약에 하실 거면은 장애인 재활상담사 제가 요새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 뭐 이제 사례관리 쪽으로 좀 본인이 관심이 있다 싶으시면은 저희 상담 관련 자격증 민간에서 좀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이런 거 구비를 하시면은 보다 좀 수월하게 업무 적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은 이제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소통 요새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통이라고 하면은 뭐 적으로 업무를 같이 할 때 언제든지 본인의 생각을 이제 명확하게 그리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복지관 말고도 어느 기관에서도 그쵸. 좀 필요할 것 같아. 그거는 이제 소통을 중요하는 지금 세대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 한 것 같고요. 솔직히 영상 작업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근데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접어들면서 이게 네. 언택트 요새는 또 이제 11월 달 넘어가면은 위드 코로나라고 네. 해서 이제 다시 대면으로 네. 넘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대면 서비스 욕구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병행이 분명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미디어 편집 좀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복지관에서 좋아라 할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급여가 장애인 복지관이 제일 세다는 얘기가 어디서 들었나 봐요. 사실 저랑 동기예요. 나이가 많이 먹었죠,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솔직한 거는 집에서 가까웠어. 아니 이거 무시 못하고